복지가 말하자면 복지 박탈의 형태로 전개되지 않고 거긴 뭐 무복지의 상태였기 때문에 복지 확장도 신자유주의로 전개된다는 점, 그리고 계급 정치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생산의 정치와 재생산 정치의 결합으로 돌파를 해보자,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고전적 막스주의에 의해서 자본론에 의하면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그 노동력 착취로 인해서 탄생한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본가의 이득과 이자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초를 그 기업가의 이득에 의한 산업 자본보다도 금융을 더 우위로한, 다시 말해서 이자가 완전히 산업 자본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자본 도식 지표를 가지고 어디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집적 집중이 시기별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증거로 이렇게 내놓은 데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최근에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봐서도 금융이 이미 애국 자본에 의한 금융이 60% 어떤 뭐 롱스타라든가 뉴브리지 캐피탈 이런 이미 75% 전체 은행의 60% 이상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아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본론에 의한 고전적 막스주의를 대입시키다 보니까 힐퍼딩에 의한 오스트리아 막스주의자의 힐퍼딩의 금융자본은 절대 생산을 영향을 별로 건들지 않습니다. 유통에다 영향을 두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고정자본 스톡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그 이윤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은행이자 금융화를 했다는 고전적으로 돌아간 데서 자본론으로 가지 않고 자본론에 기반한 힐퍼딩의 금융자본이 굉장히 옳나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 제가 데이터를요, 이게 다 준비하고 왔는데, 금융자본 했는데, 시간상 제가 더 못하겠고요. 교수님의 전적으로 반박한 저를, 금융화를 지지하는, 많잖아요. 심지어 주류경제학자까지 포함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 그 데이터 형식과 제가 생각하고 또 금융화 알겠습니다. 경제학자들 생각하는 것에서 한번 사실은 이 주제는 또 다른 막스 고민할 일 여러 가지고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해도 좋은 주제같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현재 한국 자본주의 위기를 한국 경제 금융화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결시켜서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노동운동이 많은 점에서 87년 이전보다 후퇴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자본이나 국가의 분열주의적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표적으로 노동위원회로 대표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조건으로 친다면 노동 쪽에서 신자유주의의 어떤 일부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혹은 노동의 유연성을 일정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전제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금 이제 어떻게 현상을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노동운동에서의 많은 부분은 변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운동가 그리고 청소 노동자 같은 기존의 가장 열악한 쪽의 노동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자생적인 운동을 벗어나서 현재 조직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을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보고 계신지 이 점이 하나 궁금하면서 다시 말하면 현재 87년 이후로 조직되어 있는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조직노동자로 조직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고찰 이런 게 좀 이 글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회연대 전략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 비정규직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지지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부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적으로 비춰본다면 여전히 사회연대 전략은 현재 노동운동의 이런 현재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순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세 가지 지점들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하시죠,
저도 세 번째 발표 이광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두면은 대단히 이게 말하자면 용도삼이 이렇게 되풀이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첫째, 우선 신자유주의 전략이 서구는 복지 확장되어 있던 복지를 삭감하는 거고 우리는 복지를 신장하는 이런 거라 했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노동 현장에 보면은 아까 신자유주의 얘기했는데 대급 직장에서부터 소위시키고 그 다음 퇴직금 깎고 임금 깎고 뭐 깎고 전부 이렇게 하면서 빈부격차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계속 확장된 게 아까 누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에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생산의 정치, 재생산의 정치 이 막연해요. 막연해요. 이해도 안 되고 막연한데 그게 또 사회연대 전략과 기본권인데 여기서 싸운다. 이 공황이 나고 세상이 뭐 이게 막아내고 왔는데 사회연대 전략 기본권 싸움이 뭐 하자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뭘 조금 개선할 수 있다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니다. 예,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성희 선생님하고 이광근 선생님만 인기가 있으신데 장기현 선생님한테 혹시 질문하신 특권적 지위를 드리겠습니다. 장 선생님 좀 기뻐하십시오.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정 선생님 예. 이렇게 토론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예, 지금 하시죠. 아, 네. 예. 저는 정선영 교수님을 지지하면서요. 지금 몇몇 분들이 반박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막스가 말했던 게 어떤 신용과 금융이나 어떤 신용 거품의 문제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무엇이 중심인가를 밝히는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정선영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산 부도라든가 가계부채 1,000조 원의 문제거든요. 그 가계부채 1,000조 원도 대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그와 연관된 주택담보대출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생산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금융과 거품의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결코 그 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그런 신용과 거품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자본주의 모습을 격화시킨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금융만을 해결하면 자본주의가 정상화되고 있을 것처럼 이런 개혁주의적 결론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선진 교수님 잘 말씀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광근 선생님께 좀 반박하고 싶은데 재생산의 정치보다는 저는 생산의 정치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자동차 특근 거부 한 달 동안 하니까 정문부가 1조 원을 손해봤다고 하면서 지금 주요 언론과 경제지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바로 한국 경제는 곧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3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도 아니고 주말에 토요일 하루 일 안 했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자본가들이 난리가 날 정도로 여전히 이 생산의 정치는 강력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노동자들의 힘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이 비정규직들의 급격하게 정규직할 요구가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오히려 결론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사회연대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사회연대 전략을 주장했던 오건호 동지께서는 지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코 이 계급투쟁 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요 계급 정치, 재생산 정치, 생산 정치는 또 이 2부에서도 조금 논의를 해주시게 되고 일단 정 선생님하고 이광 선생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시간 관계상. 예, 논평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제가 금융화 현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 다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이러한 이번 위기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금융화에서 찾는 이런 특정한 그런 어떤 접근, 그걸 우리가 금융화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금융화 패러다임. 이것이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의 뭐 제가 이제 읽는 바의 그 데이터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말씀하신 분께서 그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제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 것이 그 좀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좀 이야기가 더 건설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금융화가 생산자본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아까 저기 반대로 역전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결코 이 금융화 자체를 생산과 별도로 이야기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제가 요번 위기 터지기 전에 이제 글로벌 위기 전에 이미 그 2003년, 2004년 그때 이제 이런 금융화 패러다임, 금융화론에 대해서 이제 그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일을 그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까 뭐 제가 이제 거론한 뭐 제가 구체적으로 검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우리나라의 약간 그 케인즈주의적이라고 할까 그런 입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진보적 박형자들이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최근에 그 김상조 교수가 그 간행한 그 책을 보면 그 금융화 뭐 거기 보면 그 상세한 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들도 보면 금융화로 보는 것이 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단 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 제가 다른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힐퍼딩의 그 어떤 그 제가 이제 고전 막시 쪽으로만 돌아가고 막스로만 돌아가고 이제 그 뒤에 논의들은 좀 참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막스는 해석한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힐퍼딩과 같은 식으로 이제 물론 힐퍼딩이 이제 막스가 다 미처 개척하지 못한 그 화폐 신용 그 분야에서 그 중요한 그런 논의들 그리고 그런 그 견해를 그 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막스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힐퍼딩이라든가 이제 이쪽으로 이어지는 그 방식 그리고 그걸 나중에 금융화 패러다임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러한 그 논의는 그 이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막스 뒤에 논의를 이제 봐야 된다고 하지만 막스 그 말고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위기와 축적의 절대적 일반적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그저께 이제 발표된 그 논의 중에 하나는 이제 보면 그 막스 이후에 그 중요한 그 논의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헬리크 그로스만 같은 사람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방식의 이제 그 막스의 그 텍스트에 대한 그 해석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제가 그냥 여기 이윤율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 데이터만 가지고서 했고 지금 굉장히 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 이런 것이 고려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중요한 그 지적인데요. 그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 앞분에서 이윤율 계산한다든가 했을 때 그 국민 계정에는 거의 이제 그 데이터들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 외국 자본이라든가 그게 다 대부분은 그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그 제조 부문을 한정을 했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러한 뭐 이윤율의 그 저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국 차원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그 관찰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그 최근에 이제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수준에서 세계 뭐 이윤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또 계산하려는 그 노력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일부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이번 위기 전에 이런 월드 레이트 오브 프로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저하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그 뒷부분에서 그 세계화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금융자본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냥 그 종속이 심화된다든가 이렇게 종속의 어떤 일방적 심화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의 심화에 대한 어떤 그 자본 대응으로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뭐 저는 여기 보면 주로 이제 그 수출에 급격한 것입니다. 이런 그 실물 부분에서도 이제 좀 이제 파악이 될 수 있다. 여기 보면 뭐 배당금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식 지분에서 그 외국인 소유의 그 아주 높은 비중. 최근에 97년 이후에 많이 증가했다가 이제 좀 떨어지는데 또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한 그 언급도 여기에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 글이 이렇게 잘 못 쓴 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겸허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다른 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표현이 분명하지 못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도 다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제
쟁점을 몇 가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협상이나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거 조직노동이 신자유주의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조직노동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일단 노동시장 수준에서 개별 노동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자본주의 투쟁 일반이 겪는 문제인데,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이거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협상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가? 우리 힘이 그렇게 되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 그래서 안 보인다. 이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사회연대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반론을 펴주셨는데, 저는 사회연대 전략 같은 경우 오건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지금 노동이 거의 유일하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철탑 제가 그분들의 투쟁의 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희망버스가 떠나버리면서 희망은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의제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진보 정당들 다 꽉 난 상황에서는 이거는 민주노총 수준에서 만약에 민주노총이 살아날 여력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산의 정치랑 재생산의 정치, 저의 표현의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산의 정치가 자본과의 힘겨루기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국민 설득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대자본 투쟁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국의 계급 정치 지형을 바꿀 것인가, 상층 계급의 계급 투표와 하층 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누가 바꿀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산의 정치가 과연 아직도 유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의 정치는 서구에서는 포도주의 시기에,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에 나타난 거지, 막스가 얘기했던 계급 투쟁이나 그런 거는 노동조합이나 정당이 뭘 바꾸는 그런 게 아니었죠. 들고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생산의 정치가 아니라 재생산의 영역, 먹을 것, 살 곳, 이런 거의 문제였죠. 파리 꽃면에 나갔던 투사들 중에서 75%는 실업자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논의하기로 말하면 지금 발표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정도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력한 반자본주의 투쟁, 급진적인 생산 정치, 이런 것을 계급 정치의 중심으로 놓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